한 번쯤은 실수했다 실망하지 말라시니 어머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고마웠지. 이번에는 틀림없이 대학 시험을 뜨겠습니다. 어머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여고 지방예술학과가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로 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원서 다 썼습니까? 아직 쓰지 못했어요.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학과였는데 어느 학과로 고치고 있습니까? 좀 이따 질문해 주시겠어요? 지형신이 합격 소식 나를 반기네. 이게 정말 꿈이었더냐, 이게 정말 생시였더냐. 학교 생활에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 학생들을 메워놓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을 다룬다거나 그런 것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저희들의 아름다운 청춘이 대학 입시라는 것에 얽매여서 빛을 발해가고 있다는 그 점이 무척 안타깝고요. 저도 이제 고3이잖아요. 그래서 고3인데 왜? 저도 방을 하나 따로 갖고 싶어요. 넌 고3이 무슨 뭐 벼슬자리인 줄 아냐? 고3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아찔해. 너희들 사당 오락 알지? 응? 4시간 자면 합격이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니. 난 자신 없어 정말. 빨리 일어나. 학교 늦어. 수많은 고3 학생과 고3 엄마들이 앞으로 1년간 계속해야 할 악전고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등학교는 고생학교로 불리우기도 하며 고1 교실은 입원실, 고2 교실은 중환자실, 고3 교실은 영안실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음악미술은 시험 과목에도 없는데 빼는 게 어때요? 점심시간 50분을 20분으로 줄이고요. 30분을 자율학습 시켜주세요. 도서관 이용은 성적 순으로 해주세요. 모든 학생이 다 대학 가려고 난리를 치니까. 요즘 인류대학 병에 걸려갖고요. 학교 자체가요. 네. 그래갖고 우리 학교는 몇 명, 니네 학교는 몇 명 이런 식이다 보니까 서울대가 몇이 들어갔다. 연대가 몇이 들어갔다. 고대가 몇이 들어갔다 하면은 학교가 그만큼 높아지고 이렇게 남이 인정을 해주는데 그럼 선생들이 안 해. 그럼 우리들 부모도 또 얼마나 그걸 바래. 네가 1등을 해야 엄마도 1등 엄마가 되는 거야. 공부하면 몇 등 할 거예요? 1등이요. 1등 할 거예요? 네. 여러분 학교에서 몇 등 할 거예요? 수석을 차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기쁩니다.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뜻밖의 수석이라니 매우 기쁩니다. 여자 자연계 수석을 차지하셨는데 자, 이번 학력고사에서 그 수석을 하셨는데 말이죠. 평소에 병호군이 공부를 어떻게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습 복습을 그때는 학력고사였거든요. 전국 학생이 수석부터 꼴등까지 점수가 찬 나오고 그다음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국 대학이 점수에 따라서 서열화가 되다 보니까 한 번으로 원샷으로 모든 성적을 매기는 시험이었죠. 성적순으로 이름 부를 테니까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우리 반 1등은 이은주. 아가 이리 나와. 저 대학에 왜 가세요? 저요? 네. 저는 물론 공부하러 가죠. 근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의 58%가 그리고 남학생의 62%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대학에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회라는 사회에서 입시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대학 진학이 아니잖아요. 대학 진학을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이잖아. 그래서 치열하고 목숨 거는 것 같고. 네, 하나 자료가 있습니다. 79년 3월 7일 날 극성가회해서 빗나가는 망열풍 없을 수 없나 이렇게 해서 부유층은 과시욕 뜯어고쳐야
돈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남이 시키니까 나는 안 시킬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없는 분들이 집까지 팔아야 한다든지. 이 집 어머니는 월 70만 원 정도의 수입이지만 오직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월 20만 원의 대학생 개인 과외지도를 받게 한 것입니다. 중류층이나 뭐 상류층, 아주 상류층이나 시키죠. 보통 어디 시키겠어요. 과외가 만국병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여서 그때 신군부가 나름대로는 사회 개혁 정책이자 서민들의 지지를 얻게 한 정책으로 정말 혁명적인. 자라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의 입시 지옥과 과열 과외에 시달려서는 안 되겠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국영기 업체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와 기업인, 의사, 변호사 등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솔선수범하여 자녀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과외 공부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다 끝냈어요. 정말로.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부유층 자녀를 상대로 비밀 안방 과외를 해오던 서울 영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적발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속도로를 그 승용차를 이용해서 타고 가면서 그쪽에서 과외를 한다. 그러면 전화를 이용해서 이제 밤에 야간에 심야에 그 특별 지도를 하고 있다. 친척이나 파출부로 위장해가지고 그 집에 드나들면서 소위 그 국민학교에서 산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뭐 서울시 교육감 아들이 뭐 과외한다고 또 소문이 나 있고 그다음. 이 강남 쪽의 학부모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그 대졸 출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 이상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강북 쪽의 저희 반 같은 경우를 보면 어머니 같은 경우가 대학을 졸업한 분이 2분. 요즘 좁은 땅덩이에 여러 가지 분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 동서 분단. 그러나 또 하나의 분단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한강이 가르는 강남과 강북의 계층 분단. 아파트 귀족이 됐는데 왜 그렇게 비관적이야? 아파트 귀족? 임마, 난 빈민에 속해. 뭐라고? 공부 잘하는 녀석들은 또 따로 따르고. 이 강남 지역 고교의 올해 서울대학교 진학 현황을 보면 영동고등학교가 6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고등학교 64명, 서울고등학교 50명, 상문고교 50명, 휘문고등학교 45명, 그리고 세화여자고등학교 27명 등입니다. 파락구는 이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신중산층이 교육을 위해 더욱 견고하게 지키는 하나의 거대한 성이 되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대학생들의 그 과외 허용 문제는 언제 어떻게 시행하실 생각이신지. 문교부에서 지금 막바지 매듭 짓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데 할 것은 하고 또 못할 것은 못하고. 1. 재학생의 방학 중 학원 수강을 허용한다. 2. 방학 중이라도 현직 교원의 과외 교습과 대학생의 과외 교습은 허용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직업적 과외는 금지한다. 아유 고마워요 두어머니. 이렇게 훌륭한 과외 선생님을 소개해 주셔서. 뭘요? 아 근데 치열이가 과외는 하겠다고 해요? 지 처지에 허구 안 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라면 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신데요? 대강사들이죠. 인류예요. 수강료가 얼만데요? 지금 김 선생이 70이잖아요. 세 분에서 200이요. 200이요? 과외 열풍이 다시 불어나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네, 대단했습니다. 불법 비밀 과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는 과외가 있는데요. 전에 과외 금지시키라 그랬을 때 금지시켰죠. 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대요. 그리고 그렇죠. 또 과외 허가시키라니까 또 허가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대요. 너도 나처럼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내하고 똑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요? 어? 아니 위아래 할 거 없이 사돈이 8층까지 판사가 줄줄이에요. 아버지,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가요? 난 못 배운 것이 한이 된 사람이다. 내 누나라면은 여자니까 제쳐놓고라도 어떻게든 너 하나는 인류 대학에 다니는 걸 보는 게 내 꿈이야. 그런데 다시 부딪혀보지도 않고 주저물러 앉겠다고? 못난 놈. 목표는 하나. 대학 합격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라. 영광과 패배인가? 영광이다. 고준비. 고시시. 싸우자. 이기자. 가까워라. 시작. 암기 훈련, 자세 훈련, 극기 훈련을 위해서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대학을 가야 할 입장 같으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통제를 받으면서 목적을 향해서 참고 견디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옆에도 경쟁자거든요. 대학 들어가는 데는 전국에서 다닌다면 자기보다 공부를 더 하는데 자기가 옆에 도와주면서 할 필요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 야, 수학 숙제 한 권 좀 빌려줄래? 나도 안 했어. 그래? 시험 때가 되면은 서로 필기한 내용도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럴 땐 정말 친구 같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지요. 학교가 아니라 지옥이다, 지옥. 쟤네들은 공부가 지겹지도 않은가? 하고 싶어 하겠냐? 부모 등설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너 몇 등이라고 했지? 43등. 심한 녀석. 뭐 임마? 야야야, 그만하자. 남들이 들으면 병신들이 꼴값 한다고 웃겠다. 뭔 녀석들. 하나 별 수 있냐? 사회가 대학 나온 사람을 필요로 하는 세상인데. 사회가 대학을 나온 사람을 필요로 한 세상. 그렇게 딱 정형화가 된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입시 열풍이라든가 입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이제 같이 공감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반기를 좀 들고 싶었던 거 아닌가. 하지만 난 로봇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고 돌멩이처럼 감정이 없는 물건도 아니다. 성적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미워해야 하고 성적 때문에 친구가 친구를 미워해야 하는데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행복은 결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또 자살이야? 경쟁자 한 명 또 줄었네. 경쟁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등 하던 애가 3등을 했다. 야, 너 서울대학 가야 되는데 연대밖에 못 가잖아. 그렇게 애를 몰아붙이고 하니까. 이러한 청소년의 자살은 첫째로 사회 내부 구조적 모순에 의한 필연적인 현상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을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그 책임을 저희 교사들에게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단결할 수밖에 없고 그 단결할 수 있는 것이 자주적인 교사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인지교육하자는데 사정연금 웬 말이냐? 인지교육하자는데 사정연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와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법에 위반되는 단체를 해산하고 그 단체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문교부는 전국 교직원 노조 가입교사 가운데 오늘까지 99명이 파면되고 82명이 해임됐으며
아직까지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은 4,322명의 교사들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또는 해임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막아놓은 게 어디 있어요? 저희들 점심 때만 있다 나가기로 했어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많이 드세요. 다음 가수를 소개해 주세요. 윤신혜 씨. 공부합시다. 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느 만큼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걸 빨리 재생시키는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1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정석 139페이지 어미다였습니다. 학생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영어 단어를 암기합니다. 일 1분 37초 꼴이 됩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씩만 덜 쓰거나 못 쓰면 툭 10점이 떨어집니다. 거꾸로 10점이 되는 건 뭐 간단하게 올라갑니다. 무언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영렬이는 버스 안에서마저 단어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신발 창문에 쓰고 바다가 생각하니 안돼 머루랑 다래랑 이리와 밑줄 쫙 청산에 살리로다. 아니 내 눈앞에 로트가 있잖니 열심히 학력고사에 대한 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니까 그 학력고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 입시제도 이거 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제도는 전면적으로 수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요. 이런만 해도 말씀이죠. 대학 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대입시를 한번 검토해봐야겠다. 과정과 거기서 창의성을 중시하자. 첫 출발은 우리가 어디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또 없으니까 첫 출발이 사실은 미국의 SAT를 어떻게 보면 모델로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 개혁안을 내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교육과정의 문제하고 교과서의 문제 이게 조금 혼동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수능의 아버지가 맞으세요? 글쎄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처음 개발하는 데부터 참여를 해서 거의 최근까지 관여를 해왔습니다. 이 수학능력 시험은 통합교과적으로 언어와 수리탐구, 영어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고등정신 능력을 객관식으로 측정하는 시험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꾸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학 수학 능력이 뭐냐? 교수가 얘기를 할 때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2가지가 포함된 대학 교육 적성 시험이라는 걸 보겠다. 좀 기억이 나세요? 전혀 기억 안 나죠. 전혀 기억 안 나죠. 첫 그 실험 평가를 보고 이렇게 나오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완전 허탈해하면서 막 엄청 웃었어요. 우리가 야 이게 무슨 시험이야 하면서 이거 IQ 테스트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 봐오던 시험과는 너무나 이제 경향도 달랐고 문제 양식도 달랐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게다가 첫 시험이 여름이었으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만만치가 않았었죠. 우리는 엄마들은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죠. 잠시 후에 94학년도
제1차 대학 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가 시작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 대화를 듣고 셀리를 그림에서 고르세요. 기억나요. 이게 맨 앞자리하고 맨 뒷자리하고 들리는 게 달라가지고 애들이 막 이거가 뭐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교실마다 그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던 당시 이제 카세트 데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교탁 위에 놓고선 틀어줬는데 기억에는 라디오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가 잘 안 맞아서 뭐 지직거렸던 것도 있었고. 맞았다 2번 나올 수가 없다가 이거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예상했던 거하고는 어땠어요? 예상했던 거하고는 거의 일치했어요. 그럼 문제가 좀 이상한 게 보지 않던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학교에서 공부한 거랑 여기서 나온 문제랑 보면 좀 판이하게 다른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학교 방식대로 하면은 좀 안 될 거라고 저는. 29번처럼 서정적자의 공통적 태도가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배운 일반적인 시의 원리를 바탕으로 화해의 세계를 열망한다 하는 부분을 잡아내면 되겠는데 그 시험이 뭐가 다른 거예요? 교육부 기자실에서 발표하니까 이제 각 신문 기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돌렸습니다. 돌리고 한번 본인들이 풀어보라고. 근데 풀어보고 난 소감이 야 다르다. 그게 다르다는 게 뭔가 하면 그렇게 기억을 해서 대답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오랜 경험을 통해서 대답하는 거죠. 제가 32년간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비고사, 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중에 가장 좋은 시험은 초창기 수능입니다. 문제를 적중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도입과 함께 교실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전승되지 않았을까? Do you believe that computers can do everything that men can do?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함께 변하고 있는 것은 정규 수업 시간 역시 마찬가지다. 영어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한 학생이라도 더 발표를 시킬 수 있는가에 신경을 쓴다. 자, 내일 모레죠. 2차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 이번에 시험을 보시는 많은 수험생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시겠습니까? 2차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2차를 잘 보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랬는데 근데 1차는 너무 쉬웠다고 2차는 어렵게 나온다는 거야. 원래가 2번이 아니라 더 여러 번 보려고 계획을 했었죠. 원래는 그 시험 성적을 그냥 최소한도의 수학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자리만 쓴다고 하면은 여러 번 보더라도 한 번 통과한 사람은 안 볼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학에서 그렇게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당락을 정하는 자료로 쓰겠다고 하고 점수화를 하니까 서에 있는 거를 외우하였습니다. 석 달간 더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학력이 향상됐을 것이다. 고3 수험생인데요.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했지만 1차 때보다 10점 가까이 떨어졌답니다. 시험을 치른 입장에서 건의드릴 것이 있는데 첫째는 시험을 한 번 보게 된다면 아마도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번 보는 바람에 이 학생의 경우는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2번씩 보게 하는 배려는 참 좋은데 그것이 같이 이렇게 성적이 두 개가 비슷해야지 되는데 그게 하나가 너무 크고 하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원 낭비다. 애들 2번 고생을 시키는 거다. 모든 사람이 2번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없애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그에 관여하면서 느낀 생각은 입학전형 제도는 30%의 사람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안이 나온다고 하면 매우 성공적인 제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2차례 실시됐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95학년도 입시에서는 내년부터는 한 차례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는 96학년도부터는 대학 입시 제도부터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년에는 대학 입시 제도가 대폭 바뀌게 됩니다. 9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특차 모집을 하기로 함에 따라서 2000학년도부터 2002학년도에는 2005학년도 수능이 2008학년도부터는 오는 2013학년도부터 새 입시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영어가 절대 평가로 전환됩니다.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또다시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든지 어떤 정권이든지 들어서면 늘 입시제도를 손을 댄다고요. 안 바꾸는 사람이 있나요? 대입 제도에 있어서 정책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사교육 시장 커집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교육 시장 훨씬 커진다고. 교육이 이건 아닌데 현실은 교육의 중심에 입시가 서 있으니까 언젠가는 한 교육이 입시에서부터 해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